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단기적으로 환율은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미국 금리고, 이것이 외국 금리고, 그 다음에 이 환율은 지금 환율입니다. 이때 저 환율 표시 방법은 이 경우는 지금 달러 대비 유로, 달러 대비 원화, 달러 대비 엔화 이렇게 표시되는 환율이에요. 지금 시점의 환율. 그 다음에 이거는 T+1 시점에 예상되는, 그래서 여기 이자가 붙은 이유는 미래 시점의 환율이기 때문에 expectation, 그래서 예상, T+1 시점의 예상 환율 빼기 T 시점의 지금이 T 시점입니다. 지금의 환율. 그래야지 여기서 요 의미는 뭐예요? 요 의미는 환차익, 환차손. 그죠? 그러니까 금리 차이와 환차익, 환차손이 서로 정확하게 상쇄가 돼서 네트로는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관계가 바로 이자율 평가 등식이에요. interest parity 또는 interest rate parity, 우리나라 말로는 이자율 평가 등식이라는 거고, 참고로 여러분이 여기서는 요 파트가 지금 요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여러분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1년 후 미래 시점의 예상 환율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요렇게 해도 이자율 평가 등식이 틀린 건 아닌데, 요거를 forward rate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forward rate이 뭐냐면 미래 시점의 환율인데, 이 경우 미래 시점의 환율인데 지금 확정되는 환율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T+1 시점의 환율인데 지금 확정되는 환율로 요렇게 이것 대신에 요렇게 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파생 상품을 대부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제가 깊이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 interest parity라는 게 사실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uncovered라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지금 여기서 배우는 그 공식으로 쓰는 그 interest parity가 있고, 이 forward 환율로 선물 선도 환율로 쓰는, 이거는 이제 굳이 구분을 하면 covered interest parity라는 건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등식은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등식인데, 여러분들이 아직 파생 상품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제가 깊이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요걸 가지고 배우지만, 그냥 이렇게만 정리를 하세요. 요걸 가지고 배우지만 요 미래 시점의 환율이라고 그러는 것이 선도 환율로 대신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나중에 파생 상품을 배울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아마 또 한 번 나올 기회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등식이에요. 저기 파생 상품에서도 나오고 국제재무론에서도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등식. 우리나라 말로 이자율 평가 등식, 영어로 interest parity 또는 interest rate parity. 그 의미는 이 전제 조건입니다. 자본시장이 완전하고 자본의 유출입이 자유롭다는 가정하에서 이런 조건이 만족되면 두 나라 사이의 금리 차이가 환차익, 환차손에 의해서 정확하게 상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 등식이에요. 두 나라 금리 차이가 환차익, 환차손에 의해서 정확하게 상쇄돼야지 제로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이 파트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 파트가 미국 금리의 상대적인 가치 또는 미국 달러 예금의 외국 예금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 등식이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배운,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환율에 금리가 영향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뭐가 있었죠? 물가 수준, 그 다음에 뭐 관세, 그 다음에 뭐 경쟁력, 선호도,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죠. 이거를 수요 공급 곡선을 가지고 한번 설명할 수 있는지 보자고요. 그래서 환율도 지금 달러 환율이
외국 돈의 상대적인 가격이라고 그랬죠. 외국 돈을 유로라고 그러고 달러에 대한 상대적인 가격으로 놓고 이렇게 수요 공급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느냐 말이야. 응?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단기적인 수요 곡선을 지금 유도를 한 거예요. 단기적인 수요 곡선은 우리 이 공식 기억나시죠? 조금 전에 배웠던 거. 두 나라 사이의 금리 차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이게 플러스인데 아까 내가 좀 잘못 쓴 것 같으네. 이게 환율이고 t 플러스 1 시점 예상 환율이고 이거, 그죠? 이게 제로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자율 평가 등식에서. 오케이? 제가 조금 전에 여기서 이걸 마이너스로 잘못 썼는데 여기 플러스입니다. 그거는 이 등식에서 나온 거죠. 요거죠. 요거 이퀄 제로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퀄 제로. 똑같은 거죠. 이거 이퀄 제로는 이거나 똑같다는 데서 나온 거예요. 이거랑 똑같다는 데서 나온 거고. 그죠? 요식입니다, 요식. 이걸 이퀄 제로로 놓으면 그게 이자율 평가 등식이고, 요 얘기가 뭐냐?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요 곡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수요 공급 곡선, 환율을 결정하는 수요 공급 곡선 얘기를 하는데, 요지는 뭐냐면, 요게 수요 곡선이라는 얘기야. 이게 수요 곡선인데, 수요 곡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쓴 사람이 경제학자란 말이에요. 두 나라 금리는 똑같다고 놓자. 분석의 편의상. 요걸 똑같다고 놓은 거예요. 그래서 둘 다 5%. 그럼 요 파트가 제로가 되겠죠? 그리고 1년 후 환율이 달러당 1유로다. 이것도 픽스를 시켰어요. 이게 1유로다. 픽스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지금 환율이 달러당 1.05유로다. 라고 놓고 이 식을 푸니까 마이너스 4.8%가 나왔어요. 그 의미는 뭐냐?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달러 예금의 상대적인 가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1.05일 때 달러 예금의 상대적인 가치가 마이너스 4.8%야. 근데 지금 환율이 달러당 1유로가 되고 달러당 0.95가 유로가 될 때 보니까 달러의 상대적인 가치가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떨어질 때, 오케이? 이 ET가 어떻게 표현이 된다고요? 달러당 유로로 표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의 T 시점이 지금인데, 지금의 달러 대비 유로 가치가 1.05일 때보다 1달러당 1유로일 때, 1달러당 0.95 유로일 때 어때요? 달러 가치는 더 세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환율이 떨어질 때 달러 가치가 세진다.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달러의 상대적인 가치, 수요 곡선이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 그 얘기예요. 이 예제의 요지는 현재 환율이 떨어질 때 달러 예금의 상대적인 가치가 올라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환율이 떨어질 때 달러 예금의 상대적인 가치가 올라감을 보여준다. 즉 환율이 떨어질 때 달러 수요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달러 공급은 달러가 여기서는 자국 통화예요. 미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달러 공급은 달러라는 건 통화량이니까 자국 통화량은 여러 가지 그 거시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이거는 고정돼 있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공급 곡선은 이런 모양으로 나오고 수요 곡선은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림이 이런 모양이에요. 달러 수요는 아까 1.05일 때 상대적인 달러 가치가 여기였는데 0.95면 더 커졌죠? 달러 수요 곡선이 이런 모양인 걸 보여주고 이게 여기가 균형이고 균형이 아닌 점에서는 초과 수요, 초과 공급 그죠? 초과 공급이고 초과 수요고 결국 여기가 균형점이다.